얀테의 법칙 과판 얀테의 법칙. 얀테의 법칙, 평범에서 행복해지는 비밀에 대해 이 법칙이 가진 양면성과 현대인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얀테의 법칙은 경쟁과 비교에 지친 현대인에게 평범함의 미학을 통해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할 그림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특별해져라, 남들보다 뛰어나라, 이런 조언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 그 정반대가 답이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평범해지는 게 행복의 비밀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주 흥미로운 생각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진짜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마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 존재 가치를 막 증명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거요. 바로 이겁니다. 넌 뭐가 특별하니?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뭐야? 정말이지. 우리는 늘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행복의 비결이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답하는 거라면요.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충격적이죠? 네, 바로 이 생각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철학에는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얀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얀테라는 건요, 어떤 대단한 철학자 이름이 아니에요. 악셀 산데모세라는 작가가 쓴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마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룰, 그게 바로 얀테의 법칙인 거죠. 되게 재밌죠? 소설 속 이야기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북유럽 사회 전체의 어떤 정신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 거예요. 얀테의 법칙, 10가지나 되는 규칙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걸 딱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너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와, 이거 처음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지 않나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요, 이 법칙의 진짜 의도는 사실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규칙 몇 가지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난 척하는 걸 엄청나게 경계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핵심은 나를 낮추고 우리는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개인을 억누르는 것 같은 법칙이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죠? 자, 이제부터 그 긍정적인 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얀테의 법칙이 진짜로 노리는 건요, 바로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고 열등감 느낄 이유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경쟁 대신에 서로 돕고 사회 전체가 훨씬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요. 스웨덴 출신 유명 배우 알렉산더 스카가드 아시죠? 이 사람이 에미상을 받았는데 기쁜 것보다 먼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내가 너무 잘나 보이는 게 싫어서요. 그래서 결국 그 트로피를 친구네 집 옷장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와, 이게 바로 얀테의 법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딱 좋은 예시인 거죠. 이런 분위기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웨덴에 알메달렌 지간이라는 정치 축제가 있는데 거길 가면요, 총리랑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 정말 동등한 위치에서 막 토론을 해요. 서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가능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막 싸우기보다는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잖아요. 이 얀테의 법칙이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 어두운 면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원래 소설 속 얀테 마을은요, 전혀 천국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누가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면 바로 손가락질하고 따돌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평등이라는 멋진 말 뒤에 숨어서 평범함을 강화하는 거죠. 이러면 개인의 창의력이나 도전 정신 같은 건 그냥 질식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얀테의 법칙이 갖는 이런 부정적인 면을 심리학에서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키 큰 양귀비 증후군입니다. 양귀비밭에서 혼자 키가 쑥 큰 놈이 있으면 보기 싫어서 그 머리를 댕강 잘라버리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너무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다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심리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서는 혁신 같은 게 나오기 정말 힘들겠죠. 자, 이렇게 억누르기만 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안티안테, 즉 반안테 운복입니다. 평범하라고? 싫어. 나는 특별해. 라고 외치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이 반얀테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이 사람은 자신감을 절대 숨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질라탄은 질라탄이다 라고 말하죠. 얀테의 법칙에 아주 정면으로 맞서는, 그래서 더 영웅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반얀테의 법칙입니다. 얀테의 법칙이랑 완전히 반대죠?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권리가 있어요.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막 힘이 솟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겸손,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성취를 위한 자부심. 그럼 우리는 이 둘 중에서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얀테의 세계는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자칫하면 고인물처럼 정체될 수 있고요. 반대로 반얀테의 세계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너무 과열돼서 번아웃에 빠지거나 서로를 너무 시기할 위험이 있죠. 보시다시피 어느 한쪽이 완벽한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닐 겁니다. 진짜 지혜는 이 두 가지 법칙 사이에서 나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사용 설명서를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즉 밖으로는 얀테 법칙을 쓰는 겁니다. 겸손하고 잘 듣고 협력하는 거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안으로 나 자신을 마주할 때는 반얀테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자신감을 키우고 내 안의 야망을 인정해 주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아름답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처럼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소중한 존재다. 함께 걷되 당신 안의 불꽃은 절대 꺼뜨리지 말라. 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인 동시에 저마다 고유한 불꽃을 품은 특별한 존재이기도 한 거죠. 중요한 건 바로 그 균형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법칙을 사용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할 때 말이죠. 결국 얀테의 마을은 저 멀리 북유럽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겸손과 자부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얀테의 법칙이 주는